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하원이 오늘 아침에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 법안을 찬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편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틱톡 규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당초 두 사람 모두 안보를 이유로 틱톡 금지를 추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없애면은 페이스북만 좋게 해주는 결과라며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난하는 등 틱톡 규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구글이 최근에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또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첨단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행사에서 구글의 엔지니어가 항해하다가 끌려나간 후에 해고가 돼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한 규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틱톡 금지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연방하원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민주당 공화당 같이 초당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실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틱톡을 규제한다는 거예요? 지난 7일 목요일 그 연방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통과했고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 틱톡의 모회사가 그 중국의 바이트댄스입니다.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 매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틱톡이 중국 회사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중국 회사가 아니어야 되고 완전히 매각해서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뭐 틱톡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손대지 않는 한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틱톡을 쓰려면 우리가 스마트폰 뭐 그게 애플이 됐건 삼성이 됐건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뜨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특정한 동영상 플랫폼에 네. 대해서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이게 좀 지나치지 네.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이 생각도 들죠. 드는데 네, 그렇죠. 그만큼 뭐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분명히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뭐 개인이라든가 기업을 상대로 해서 법을 만드는 건 분명히 지나치죠. 법이라는 건 보편타당해야 되는 게 법인데 이게 특정한 기업을 규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찌됐건 미국이 틱톡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또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이 특정해서 영업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재하는 거는 사실은 자유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규제 범위를 넘었다. 그래서 투머치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틱톡이 지금 미국에서만 벌써 1억 7천만여 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인구가 3억 3천만여 명 되죠.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틱톡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워싱턴 정치권과 연방 정부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획득한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고요. 또 틱톡으로 여론전을 벌여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틱톡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트루스 소셜, 네. 발음도 쉽죠. 트루스 소셜.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네. 소셜 미디어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지금 X라든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소셜 미디어가 트루스 소셜입니다. 그 지난 7일 그 틱톡 규제 관련한 글을 올려서 연방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을 때 글을 올렸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는
본인도 틱톡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한창 중국과 싸울 때 틱톡 금지하겠다고 중국을 위협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면요. 틱톡을 없애면 결국 페이스북만 좋은 일 해주는 거다. 결국 틱톡 쓰는 사람들이 틱톡 못 쓰게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랑 같은 그 계열이잖아요. 네. 다 메타 소속 예. 겁니다. 그래서 틱톡을 없애면 결국 페이스북 좋은 일 해주는 거고 얼간이 저커 사업이 2배로 성장할 것이다. 이 얼간이라고 아주 대놓고 표현을 하면서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를 얼간이라고 했는데 얼간이 저커의 사업이 2배로 성장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이 지난 선거는 그 2020 대통령 선거죠. 본인이 그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졌는데 그때 선거에서 사기를 친 페이스북이 더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나쁜 놈들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고요. 페이스북이야말로 진정한 이 미국인들의 적이다.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해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메타 쪽에 대해서 좀 너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CEO가 이제 마크 저커버그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크 저커버그를 대놓고 좀 조롱했죠. 마크 저커버그의 성이 이제 저커버그 아닙니까? 네. 저커버그와 멍청이, 얼간이라는 의미의 셔먹을이란 단어를 합성했어요. 그래서 저커버그하고 불러야 될 걸 저커 셔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간이 저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좀 합성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커 셔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해서 누가 봐도 아 정말 마크 저커버그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예, 굉장히 반감이 감정이 많죠. 많았잖아요. 네. 근데 트위터는 이제 사라졌단 네.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활용을 집중하고 그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 CEO가 네. 트위터를 인수 안 했다면 아마 페이스북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도 같이 공격했을 네. 텐데 트위터가 지금 인수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X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고 지금 페이스북만 공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 저커버그 CEO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마크 저커버그 CEO 것이고 그래서 이 틱톡을 규제하면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도와주는 거다. 혜택을 받게 하는 거다.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걸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대부분이 틱톡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이 아니냐.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 많다고 굉장히 지금 그 고령 때문에 이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데 틱톡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예, 뭐 싫어하고 특히 이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꼰대다 이런 이제 느낌을 많이 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래서 젊은 층을 의식해서 틱톡에 대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싫어하는 페이스북의 오너 이 마크 저커버그를 슬쩍 공격도 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거죠. 그냥 틱톡을 규제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냥 넘어갔으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페이스북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더 섞으면서 한 건데 어찌됐건 페이스북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게 그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그때 이제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나 또 트위터가 사실은 뭐 처음에는 규제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워싱턴 정치권의 공격이 심하니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 풀어줬죠. X에서도 풀어주고 페이스북도 다 풀어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만 활동을 하고 X라든가 페이스북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페이스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 대응인데 글쎄요 이게 참 마크 저커버그는 굉장히 지금 좀 무섭지 않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어떻게 보복할지 네. 좀 걱정이 될 것 한 가지 같아요. 방법은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돈 빌려주겠다 그러면 끝나요. 자 이번에는 구글 소식인데 이스라엘 지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이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그 구글 내부에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직원이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고 해서 해고가 돼버렸어요. 구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구글 직원들이 구글 경영진에게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그 지난 4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지난 월요일이었죠. 네. 지난 월요일 그 마인드텍이라는 이스라엘 테크 산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아하, 예. 이 이스라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첨단 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구글이 후원자로 참석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대놓고 이스라엘의 첨단 산업을 지원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에요? 그 구글에서 이스라엘 사업을 담당하는 버락 레게프가 매니징 디렉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단에 올라가지고 구글이 이스라엘 첨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걸 설명을 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때 관객석에서 한 남성이 일어나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를 부추기는 기술 구축을 거부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극단적인 인종차별을 위한 클라우드는 없다는 구호도 외쳤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행동하고 나서 보안 요원들에서 끌려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결국 네. 이 사업을 하는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집단 학살을 부추기는 이런 그 기술 협찬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끌려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행사장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겠어요. 네, 쌓여졌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구글 이스라엘 사업 담당 이 버락 레게프 매니징 디렉터가 굉장히 쌓여진 분위기에서 네, 나름대로 이제 그 현장에서 수습을. 수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민주적 회사에서 일하는 특권의 일부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회사니까 저런 소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럴 수가 얘기했고, 있다. 예. 그리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뭐 저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민주적 회사인지도 모르겠는 게 공개 항의한 엔지니어가 끌려 나간 후에 결국 해고된 거죠. 구글에 의해서 네.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뭐 민주적 회사라고 해놓고서 항의 좀 했다고 해서 바로 끌고 나가서 바로 해고시키는 게 무슨 민주적 회사냐 아주 네. 항의가 일고 있습니다. 해고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구글 측이 내세운 이유, 구글 대변인이 이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CNBC와 인터뷰에서 공식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후원하는 공식 회사를 방해한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 사업에 방해가 됐다. 이런 행동은 경중을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정책에 위반해서 해고가 됐는지 뭐 그런 것까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어찌됐건 이런 명분으로 해고했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뭐 구글 내부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뭐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사실 이스라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이 구글이 이렇게 대놓고 이스라엘과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고 그럽니다. 네. 엔지니어의 공개 항의는 그런 구글 내부의 반발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엔지니어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섰다가 결국 해고가 된 상황이고요. 그 지난 7일 목요일 그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여성의 날 서밋이 열렸는데 네. 그 이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앞두고도 구글 임직원 게시판에 직원들의 댓글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여성의 날인데 왜 폭주했냐면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양민 학살하면서 주로 많이 숨지는 사람이 어린이들과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여성의 날에 구글이 또 뭐 세계 여성의 날 글을 올리니까 여기에 구글 직원들이 당신들이 지금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글을 올릴 자격이 있냐?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매일같이 엄청난 여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 이스라엘과 협조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좀 뭐 하는 거냐면서 막 강력한 항의 댓글이 올라왔고요. 이 현재 구글이 이스라엘과 지금 그 군사 계약을 맺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군에게 프로젝트 님부스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줘서 이스라엘 군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부도덕한 집단과 손을 잡고 부도덕한 집단에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벌면 좋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아이들과 여성들 뭐 수많은 민간인들이 3만여 명 이상 숨진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구글 내부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양민학살 국가인 이스라엘과 손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직원들의 반발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데 글쎄요 이 구글 경영진은 또 어떤 생각인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산타모니카에서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던 6살 여자 어린이가 노숙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산타모니카에서 벌어진 노숙자 관련 범죄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이번이 3번째입니다. 또 상당수의 미국 10대들이 이 대마, 즉 캐나비스에서 추출한 향정신성 물질을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합법적인 형태의 대마라고 홍보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불법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산타모니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부터 좀 알아보겠는데 사건 정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0일 일요일 저녁 7시쯤 이 산타모니카 지역 메인 스트리트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면 해변에서 그 퍼시픽 애베뉴 바로 다음 블럭에 위치한, 그러니까 해변에서 매우 가까운 대로고요. 네. 그 사건이 발생한 곳은 머린 스트리트 근처인데 베니스 비치 바로 경계입니다. 이곳에 사는 한 여성은 미 동부 해안에서 이곳 LA로 여행 온 친구 가족을 데리고 산타모니카를 구경시켜 주던 중이었습니다. 모두 5명이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고요. 이 여행 온 가족 중에는 6살 된 여자 아이도 함께 있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 근처를 걸어가던 때 이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 남성이 갑자기 그 여자 아이한테 달려들더니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아유. 당시 어떠한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 아이에게 펀치를 날린 겁니다. 와우. 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모두가. 그걸 네. 보면서 네. 그 여자아이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고요. 네. 가족과 그 친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가 괜찮은지 돌봤습니다. 다치지는 않았나요, 그게? 좀 다치긴 했는데 아, 네. 뭐 누가 봐도 그 노숙자 남성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보였고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어서 그 후에도 계속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였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네. 피해 가족들은 일단 911에 신고부터 했고요. 그렇게 비명 지르고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자 그 노숙자는 메인 스트리트 북쪽 방향으로 걸어가며 현장을 유유히 벗어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숙자는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친구 가족을 구경시켜주는 그 여성이 그대로 떠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스쳐서 그 노숙자를 뒤쫓아가 일단 휴대전화로 그 용의 남성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숙자 뒷모습은 담을 수 있었는데요. 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용의자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 여성에 따르면 이 노숙자는 25살에서 35살 사이 흑인 남성이고요. 약 6피트 키에 당시 검은색 자켓, 회색 후드 스웨셔츠, 그리고 청바지나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피해 어린이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직도 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예. 여자아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공포와 걱정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앞으로 다시는 LA를 여행 오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겠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산타모니카에서 노숙자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게 벌써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벌써 3번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불과 2주 전쯤에는요. 한 노숙자가 산타모니카 지역 80살 피해 여성이 잠을 자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절도 그리고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엔 이 산타모니카 29가와 오션팍에서 27살 여성 노숙자가 자신의 차에 앉아있던 한 뮤직 프로듀서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네. 사실 산타모니카 하면 LA 지역 사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서 LA를 여행 오는 관광객들도 참 자주 찾는 그렇죠. 곳인데 네네. 노숙자 관련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네. 자, 다음 소식도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대마에서 추출한 향정신성 물질을 상당수 접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델타 8
THC라는 건데요. 네. 이 대마 식물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예. THC와 CBD가 존재한다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THC는 향정신성 물질, 즉 이 성분은 이제 환각 작용을 일으키고요. CBD는 THC와는 달리 향정신성 성분을 찾아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인데요. THC라고 할 때 보통 델타 9 THC를 말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델타 8 THC의 경우엔 델타 9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고요. 지난 2021년 설문조사를 보면 델타 8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델타 9보다는 효과가 좀 덜 강렬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델타 8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소비자들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델타 8 THC를 접한 고등학생이 10명 가운데 1명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네. 지난 봄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11% 이상이 그 전년도에 델타 8 THC를 해본 적이 있다, 써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이번 주에 미 의학협회지에 실렸고요. 이런 결과를 발표한 USC 그리고 미시건대 연구진들은 이 조사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델타 8 이게 네. 함유된 제품을 접했다. 이거는 그만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델타 8은 여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젤리 있죠, 네네. 거미. 예. 그런 형태로도 팔리고요. 뭐 베이프 이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기타 다른 형태로도 역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비롯해서 주유소에서 가서도 살 수 있고 또 심지어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마치 연방정부가 마리화나 대체품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런 형태를 구입하는데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 불법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면서요. 네, 불법인 주들도 상당수 있고요. 예.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사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 제품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 중독과학연구소의 앨리스 할로우 책임자는 불법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품에 어떤 다른 성분들이 같이 함유돼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청소년들이 이 제품을 먹었을 때 건강에 상당히 해로울 가능성도 많이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사탕을 사 먹건 캔디를 사 먹건 간에 우리가 아는 브랜드 외에는 손을 대지 구입을 말아야 하지 되겠습니다.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지금 이 델타 8이 함유된 제품 봉지를 보잖아요. 예. 그럼 그 포장이 정말 우리가 일반 마켓에서 사 먹는 그런 아주 제품과 평범하게. 네,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잘 네. 모르고 잘못 집을 수도 있어서 맞아요. 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디자인 바꿨나 보네 이러면서 구매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정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월 5일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아직도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득표도 달라지고 순위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선거 판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아직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100% 우편 투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분들이 사전 투표를 참여하지 않고 이제 3월 5일 당일날 네. 내가 깜빡했다. 그래서 메일아웃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한국 같은 경우는 벌써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글쎄요. 아직 여기 일주일
일주일도 넘었는데 네. 왜 아직도 네. 이 2위 후보가 또 바뀌고 막 계속 퍼센티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표출하시는데요. 그러니까 3월 5일 날 메일아웃을 하신 분들은 뭐 늦으면 5일 뒤에도 이제 USPS가 이제 도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투표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투표율을 보면 매우 저조합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전체가 한 29%인데요. 아마 남은 그 이제 투표용지를 다 카운트해 보면 높으면 한 30에서 31%. 그러니까 매우 너무 저조합니다. 낮네요. 네. 중간 선거 2년 전에 있었던 중간 선거보다 낮고요. 네. 그리고 이곳 저희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만 봐도 캘리포니아 비슷하게 현재는 29%. 근데 남은 표가 한 13만 표가 남았거든요.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카운트하면 30에서 31% 투표율, 매우 저조한 투표율로 나왔고요.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그 트렌드가 그 만약에 저조하면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후보가 좀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조할수록 공화당 유권자들은 투표율이 높아지고 민주당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좀 보수 네. 또는 중도 성향의 후보가 이제 선전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일한 한인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인 잔 리 시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 성향의 정치인인데 이제 쉽게 재선 성공을 이제 확정지었고요. 예. 근데 또 반대로 4년 전에 최초 한인 시의원 LA 시의원이었던 데이비드 류를 누르고 이제 니띠아 라만이라는 시의원이 4지구에 탄생이 되었거든요. 이분이 아마 4년 전에 그 강성 진보 웨이브 LA에 있었던 이 웨이브를 시작하고 아마 그 강성 진보의 아이콘 정치인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이제 누르고 조금 더 중도 후보 이튼 위버라는 검사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네. 사실 저도 그 3월 5일 투표 당일날 선거 결과가 딱 공개됐을 때 이제 한 후보가 로컬 선거기 때문에 50%를 넘지 못하면 이제 본선으로 가거든요. 가죠. 톱2로. 그런데 이제 니띠아 라만이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한 42%를 그날 받았어요.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어제 뒤집어졌습니다. 50%를 넘었습니다. 넘어졌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한 분이 50% 넘으면 본선 없이 결선 없죠. 바로 재선이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니띠아로 하면 좀 강성 진보 캠프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반대로 또 대표적인 이제 친한파 후보인 이제 미겔 산티아고 현 가주 하원 의원 후보가 이제 14지구 이제 다운타운 이거락 보여 하이츠 있는 그 LA 시의원 지역구에 도전을 했는데 지금 3등으로 톱2에도 올라가지도 아이고. 못하는 상황이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리고 그래도 또 한 가지 더 그 레이스를 언급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또는 LA를 생각하면 너무 강성 진보 정책 때문에 좀 이 치안 문제나 이런 거를 좀 지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LA 카운티 검사장인 이제 조지 가스콘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네. 물론 조지 가스콘이 한 23% 정도밖에 득표율을 얻지 못해서 이제 본선으로 가는데 그분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나왔어요? 네, 총 후보가 12명이에요. 네. 본인을 포함을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표가 이렇게 나- 갈리잖아요. 분산돼 나눠지- 분산되잖아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유일한 공화당이 네이튼 호크만입니다. 근데 그분이 2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50%를 넘지 못해서 톱2로 가는데 LA 카운티에서는 아무리 조지 가스콘이 미워도 네. 네, 민주당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주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이튼 호크만이 2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로컬 선거에서는 이름 옆에 뭐 D나 R이나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표시는 네. 없습니다. 예. 초당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유권자들이 네이튼 호크만 하면 이제 공화당이라는 것을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지 가스콘이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가 다른 후보가 올라왔으면 좀 더 많은 네. 위협이 됐을 텐데 그런 호크만 후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본선에서 뒤집어지면은 그렇죠. 참
캘리포니아는 그런 대로 정말 멋진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크만 후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화당이지만. 일단 지난 중간 선거에 이제 공화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이제 패배를 했고요. 네. 요번에는 지난 중간 선거 때처럼 이제 리카루소가 한때 공화당이었는데 네. 그걸 민주당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네. 똑같은 방법을 호크만이 이제 지난 선거에까지만 해도 공화당이었는데 네. 공화당을 탈퇴를 했습니다. 아, 네. 네. 하지만 유권자들은 기억을 하죠. 기억을 하죠. 네, 바로 2년 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제 가스컨보다는 더 강력하게 치안 강화 뭐 이런 정책들을 내밀어서 가스컨보다는 100% 좀 스탠스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호크만에게 투표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그래도 네. 치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약을 내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내가 안전한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반전을 네. 바랄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열몇 명의 후보가 나왔다며요. 네. 그러니까 1위 후보를 빼놓고 나머지 후보들을 밀었던 사람이 모두 2위를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음. 저도 그 레이스를 보면서 만약에 교통 정리만 잘 됐어, 네. 단일화만 됐어도, 예. 네,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는데. 14지구에서는 케빈 들레온이 1위를 달리다가 이제 2위를 밀려났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뭐 본선에는 가긴 갑니다만은 본선 가면 어떻게 될까요? 2위로 가면은. 이 14지구 시의원 선거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일단 케빈 델리온이 그 녹취 스캔들로 음흠. 사실상 LA 정치권에서는 거의 그냥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예 뭐 네. 인바이트도 못 받고요. 아. 거의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에게도 그래도 상당한 그 콘크리트 지지가 층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특히 라티노 층에서는 라티노층이겠죠. 네, 1세 라티노 층에서는 아직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투표 당일날만 해도 3등으로 상당히 이제 표 차이가 있었던 이사벨 주라도 필리피노 여성 후보인데요. 이 강성 진보 후보가 지금은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겔 산티아고가 조금 더 중도 성향의 후보인데 3위로 밀려가면 이 중도와 강성 진보 세력이 힘을 합친다고 하면 충분히 케빈 델리온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시나리오를 좀 유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또 좀 조심스럽게 케빈 델리온이 또 그 지역구가 라티노가 한 61%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물론 라티노 분들이 투표를 안 해주셔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라티노 표심이 올인으로 이제 케빈 델리온을 지지해 준다면 케빈 델리온도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서 좀 그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티브 강 그 이사장께서 54주 하원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출마하셨어요. 어떻게 네, 됐어요? 맞습니다. 네네네. 저는 탑 7 그래도 많은 한인분들께서 제가 1위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뭐 캠페인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네. 탑 7이 이제 진출되기 때문에 탑 7 명이? 7 안에 네. 아. 들어서 일단은 당선 유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유. 대의원으로서 네.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당에서요. 당에서?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당 대표나 한국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뭐 민주당이나 그 보수당 이렇게 당 대표를 선택할 때 대의원들이 또 그 보트를 캐스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캘리포니아 내에서 당 대표 그리고 당에서 지지하는 여러 그 후보들 지지하는 그 제 한 표의 네. 그 제 권한이 갖게 되고요. 어허. 그래서 사실상 캘리포니아 민주당 내에서 모든 디스커션과 이런 게 제 의견을 인풋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제 가시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조지 가스콘 얘기도 그렇고 또 한 명이 있어요. 상원 의원입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공화당 소속 스티브 가비 후보가 지금 3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2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애담 시프가 31.2%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본선에서 맞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 본선에 가서 혹시라도 또 이 공화당이 좀 더 투표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스티브 가비가 당선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전 재산을 전자생입니까? 베팅을 네,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공화당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있으시겠지만 예. 캘리포니아 이제 전체 이제 그 주 전체에서 이렇게 상원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예. 본선에서는 네. 공화당 후보가 이길 확률은 사실상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만약에 정말 뭐 아담 시프트가 뭐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뭐 후보 사퇴를 하거나 뭐 건강적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네, 아담 시프트 민주당 소속 후보가 이제 당선될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담 시프트가 그 후보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장 꿈꿔왔던 거예요. 네. 이분은 이제 3등을 달리고 있는 KT 포터 같은 민주당 연방 하원 후보와 이제 톱2 대결을 하면 지지율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만약에 두 분과 대결을 하다 보면 그러면 본인이 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일찍부터 본인이 어마어마한 그 수백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본인의 이름을 이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스티브 갈비 후보, 공화당 후보를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또는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메일러에 이제 스티브 갈비 메일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스티브 갈비 캠프에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아담 시프트 캠페인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합법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네,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3등으로 아쉽게 이제 고배를 맞은 KT 포터가 물론 이제 억울할 거예요. 그죠? 좀 억울해서 아직까지도 뭐 트위터나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올라갔으면 될 확률이 높은데 너무나 이제 좀 쉽게 이제 아담 시프트 후보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담 시프트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 저는 좋은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프의 그 이번에 선거 전략이 조금 뭐랄까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합법적이라면서요. 근데. 네, 그 워싱턴 정치계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지금 그렇게 바꾸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어느 곳에 그렇듯이 1등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또 사라지고요. 나중에. 근데 또 캘리포니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담 시프트를 지적하는데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도 처음 당선됐을 때요. 네. 여러 민주당 후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작전으로 그 당시에 존 칵스라는 공화당 후보 기억하실 네네, 거예요. 생각납니다. 한인타운도 오셨습니다. 네네. 칵스 후보를 밀었습니다. 그 돈으로. 네. 그래서 그분이 넘버 2로 올라와서 쉽게 주지사의 본선에서 당선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정치인들이 뭐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수법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주에 가면 또 공화당 후보들도 또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또 작전이죠. 네. 그럼 왜 전략이고. 어떻게 해서 정치계에서는 그러한 치사한 작전이 인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아담 시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 시프트는 조금 더 중도 성향의 후보고요. 아, 네. 그리고 한인 사회와도 좀 친숙한 정치인인 게 그동안 지금도 글렌데일, 버뱅크, LA 일부를 또 지금 연방 하원에서 예.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인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안부 이슈나 그리고 뭐 한반도 이슈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고 있는 네. 인물이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중도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민주당 후보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한인 사회와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뭐 4등으로 이번에 아예 탈락이 된 이제 바바라리 후보도 있거든요. 네네. 그분은 막판에 이런 공약도 내밀었어요. 본인이 당선이 되면 예. 미니멈 웨이지를 $50로 올리겠다. 네. 그래서 이런 다른 민주당 후보와는 조금 더 네. 이제 중도 성향인 후보가 바로 아담 시프트입니다. 네. 자, 오렌지 카운티 소속의 연방하원 47지구에 도전한 데이브 민 후보가 깜짝 2위로 이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뭐 유리한가요? 아니면 힘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유심히 지켜봤던 선거 결과 중 하나인데요. 예. 오렌지 카운티 이제 데이브 민 후보가 사실 1년 전에 DUI가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그걸로 네. 좀 많은 공격을 받긴 그랬죠. 했어요. 네. 지지 세력도 많이 빠지고 해서 네. 걱정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데이브 민 후보가
가장 힘든 선거가 본선이 아니라 예비 선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왜냐하면 수백만 달러의 아웃사이드 머니가 데이빈 후보를 공격해 왔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사시면요,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 메일러 하나가 작성이 잘 됐다고 해요. 마닐라 포더에 갑자기 마닐라 포더가 집에 메일이 왔는데 네. 오픈해 보면 예. 정말 그 경찰국에서 만든 리포트처럼 데이브민 이름, 픽처, 사진, DUI랑 이렇게 써 있어서 정말 그분의 그 DUI 레코드를 그만큼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엄청난 범죄자 같이 느껴지게끔 아니, 만들었네요. 그렇죠. TV에 나오는 TV 광고 이 저 체포되는 그렇죠. 광경 무지무지하게 맞아요. 봤어요 이번에.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아요. 2위로 대단했어요.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거 이틀 앞두고 저랑 연락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현직 가주 상원의원이고 한데 네. 자신감은 있는데 음흠. 자기는 질 각오를 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아, 네. 네. 그래서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네. 했는데 네. 수백만 달러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앞서고는 있는데 아하. 너무나 많은 돈을 자기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네. 이제 탑2 확정이 돼서 본선을 한 곱이 진출하셨습니다. 넘겼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